하늘 위에 솟아오른 푸른 나무 사이로 보이는 새 한 마리가 매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며 너님의 칭기즈칸과 그의 매. 얼마 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나는 아직도 매를 이용해 사냥을 하는 사냥꾼들과 동행할 기회가 있었다. 지금 나는 사냥이라는 것에 대해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다. 그저 자연에는 나름의 돌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정도만 덧붙여 두련다. 그날은 통역자가 없어서 오히려 득이 된 경우였다. 시바구치라 불리는 매 사냥꾼들과 말이 통하지 않았던 덕분에 그들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행이 걸음을 멈추었을 때 매를 팔뚝에 올리고 있던 사내가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더니 새의 머리에서 작은 은색 투구를 벗겨냈다. 그가 왜 하필 그곳에 멈췄는지 알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훌쩍 날아오른 매는 공중을 몇 바퀴 맴돌다가 손살같이 내려와 포획물을 덮치더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가가 보니 매는 암여우를 한 마리 발톱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그런 장면을 그날 아침 거듭해서 목격했다. 마을로 돌아와 나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대체 어떻게 길들였기에 매가 시키는 대로 사냥을 하고 얌전히 주인 팔뚝 위에 앉아 있느냐고. 매는 내 팔뚝 위에서도 얌전했다. 사냥꾼들이 내 팔에 가죽으로 만든 토시 같은 것을 둘러준 덕분에 나는 매의 뾰족한 발톱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물어보았자 소용없는 질문이었다. 누구도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저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기술이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은 그 아들에게 전수해온 기술. 저 멀리 펼쳐진 눈 덮인 산, 말과 기수의 실루엣. 팔뚝에 앉아있던 매가 기수의 팔을 떠나 정확히 포획물을 덮치던 모습. 그것은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나를 초대한 사람들 중 하나가 점심을 먹으려 들려준 이야기 역시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느 날 아침 징기즈칸이 부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 칼과 화살을 든 부하들이 팔뚝에 매를 얹은 징기즈칸의 뒤를 따랐다. 매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어떤 화살보다 정확하고 빠른 무기였다. 그런 넘치는 의욕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들은 포획물을 단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다. 칭기즈칸은 실망한 채 막사로 돌아왔다가 다시 홀로 사냥을 나섰다. 공연히 부하들에게 역정을 낼 것 같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였다. 사냥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피곤하고 목이 탔지만 여름 가뭄으로 시냇물이 다 말라버려 마실 물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적처럼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즉시 매를 내려놓고 늘 지니고 다니던 은잔을 꺼내 물을 받았다. 잔에 물이 찰 때까지 한참이 걸렸다. 그런데 그가 물을 입에 가져다 대는 순간 매가 날아올라 그의 손에 들린 은잔을 채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칭기즈칸은 화가 났지만 워낙 애지중지하던 짐승이었기에 아마 저도 목이 마른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다. 그는 잔을 집어 들어 흙을 털어내고 다시 물을 받았다. 잔이 반쯤 찼을까? 매는 이번에도 달려들어 물을 쏟았다. 제 아무리 사랑하는 짐승이라 해도 이번만큼은 매의 방자함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누군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그의 병사들에게 위대한 정복자가 새 한 마리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더라는 말을 퍼뜨릴 수도 있었다. 검을 빼어든 칭기즈칸은 한쪽 눈으로는 샘물을, 다른 쪽 눈으로는 매를 지켜보며 다시 잔이 차오르길 기다렸다. 그리고 물을 막 마시려는 순간 매가 날아올라 그에게 달려들었다. 칭기즈칸은 매의 가슴을 단칼에 내리쳤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으니 흐르던 물줄기가 끊어져 있는 게 아닌가. 마시물을 찾으려고 벼랑을 기어오른 칭기즈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웠다. 물 웅덩이 근방에 독하기로 소문난 독사가 죽어 있었던 것이다.
물을 마셨다면 그도 죽었을 터였다. 칭기즈칸은 죽은 매를 옆구리에 끼고 막사로 돌아와 금으로 그 형상을 뜨게 하고 한쪽 날개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겼다. 분노로 행한 일은 실패하게 마련이다. 다른 날개에는 이렇게 새겼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벗은 여전히 벗이다.